네, 안녕하세요. 2021년 7월 6일 리포트 요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5가지 리포트를 준비했고요. 첫 번째로는 한샘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하나투자증권의 송유림님의 리포트를 참고했고요. 제목으로는 겨우 1% 올랐다. 라는 제목을 달아주셨는데 말 그대로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초부터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먼저 2분기 프리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샘의 2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5,674억 원, 영업이익은 25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상승한 수치이긴 하지만 시장 컨센서스인 영업이익 288억보다는 11.3%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특판 매출 감소로 B2B 매출은 부진한 반면에 B2C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매출 같은 경우에는 무난한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한편 가파른 목재 가격 상승으로 원가 부담이 예상됐으나 가구 판가가 인상되고 또 연결 영업이익 개선 등으로 인해서 이익률 훼손은 제한적일 것으로 파악을 했다고 합니다. 네, 하반기에는 B2C 중심의 성장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올해 오픈 예정인 리하우스 표준 매장은 총 10개인데 5월 말까지 총 1개 매장 순증에 그친 반면에 6월부터 본격적인 오픈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리하우스의 시공 인력은 작년 말 2,459명에서 5월 말 기준 약 700명이 늘었다고 하고요. 내년에는 B2B 매출 회복도 본격화될 전망인데 특판용 가구 수주 잔고는 작년 4분기부터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 건설, 호조 등으로 인해서 그런 실적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최근에는 또 인테리어 관련 기업들도 크게 현대리바트부터 시작해서 오르고 있는 추세라서 앞으로 좀 전망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한샘에 대한 투자에게는 바이와 목표 주가를 15만 5천 원을 유지한다고 하고요. 올해 상반기 B2B 중심의 건자재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원자재 가격 부담에 따른 마진 축소 우려가 더해지면서 동사의 연초 이후 주가 수익률은 0.9%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반기 출점 효과 그리고 내년 특판 매출 회복이 기대됨에 따라서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는 판단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최근에 많이 요약을 드렸었던 이노션에 대한 리포트고요. 키움증권의 이남수님, 이한결님의 리포트를 참고로 했습니다. 먼저 이 이노션 같은 경우에 많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발발로 인한 기저효과가 발생하면서 2분기에 탑라인 마진이 모두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고 합니다. 영업이익이 319억으로 YOY 99.5%를 보이는 가운데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본사 같은 경우에는 매체 대행을 비롯해 전 부분 고른 성장을 보여서 코로나19로 인한 광고 회복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해외 부문은 제네시스 등의 전략 신차 마케팅이 유효한 미주를 중심으로 성장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합니다. 또 웰컴 그룹 편입에 따른 비용 증가 이슈도 전년 대비 낮아져서 판관비 관리를 통해 수익성 개선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 70% 수준을 담당하고 있는 캡티브 광고는요, 코로나19에 따른 여전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실적 안정성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올 상반기 미국에서 전년 대비 48% 급증한 차량 판매를 기록한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제네시스와 SUV, 아이오닉5 등의 판매 확대를 위해 마케팅 전략을 강화할 것으로 보여서 캡티브가 이끄는 선장 모멘텀은 유효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기저효과가 두드러지고 하반기에는 주요 광고주의 글로벌 신차 마케팅에 따른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합니다. 특히 제네시스와 아이오닉5 등이 추가 진출할 미국, 그리고 친환경 차량 집중 마케팅이 예상되는 유럽에서의 성전이 기대된다고 하고요. 코로나19 영향에 놓인 도쿄 하계올림픽보다는 2022년 1분기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글로벌 광고 집중 효과가 기대가 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고 내년 1분기까지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바이와 목표 주가는 83,000원을 유지한다고 하네요. 네, 다음은 오랜만에 바이오에 대한 리포트이고요. SK증권의 이달미님의 리포트를 참고했습니다. 유한양행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먼저 이 레이저 티닙 제품명으로 렉나자라는 이 상품이 국내에 출시가 됐는데요.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인 레이저 티닙은 지난 1월 조건부 승인을 받아서 올해 하반기부터 국내 출시가 이루어졌습니다. 렉나자라는 제품명으로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아서 출시가 된다고 하네요. 보험급여 약값은 한정당 68,964원에 책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렉나자 국내 출시는 동사의 매출 성장에 긍정적일 전망이라고 하네요. 네, 2020년 ESMO에서 아미반 타맙과 레이저 티닙의 병용 일상 결과는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에게서 ORR 100%의 고무적인 결과를 나타냈었다고 하는데요. 2021년 아스코에서 타그리성 내성 비소 세포 폐암 환자에게 ORR 36%를 기록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얀센의 주도 하에서 미국에서 임상 2상을 진행 중에 있어서 향후 임상 결과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네, 동사의 2021년 2분기 실적은 영업이익 228억으로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36% 정도 빠진 수치인데요. 영업이익 감소의 원인은 전년도 2분기 441억 원의 대규모 마일스톤이 유입이 되면서 이익 베이스가 높았기 때문에 역기조 효과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회성 마일스톤을 제외하면 ETC 부분 성장세 회복에 따른 이익 개선세가 전망된다고 하고요. 동사의 렉나자 출시로 인한 매출 성장세, 그리고 아비바 타맙과 레이저 티닙의 긍정적인 병용 임상 결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의 우상향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와 목표 주가는 86,000원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현대차 그룹의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 물류회사죠.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리포트고요. 유진투자증권의 박민진 님의 리포트를 참고했습니다. 먼저 실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2,731억 원으로 당사의 기존 예상치인 2,110억 원을 크게 상회할 전망이라고 밝혔고요. 이 배경은 무엇보다도 역시 컨테이너 운임 급등과 타이트한 수급에 따른 반사 이익이라고 적어줬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완성차 해상 운송, 일명 PCC는 대부분 장기 계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나 2분기에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에 따라서 완성차 생산이 차질을 빚으면서 오히려 동사는 스팟 영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확대되었다고 하는데요. 컨테이너 운임이 급등하고 선박을 잡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 화주들이 어려움을 겪자 이 틈바구니를 파고들면서 스팟 영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완성차가 아닌 화물도 이 PCC 선박을 타게 된 것이 주요한 원인이다 라고 밝혀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분기까지 CKD 마진의 부담으로 작용했던 이 원달러 환율 역시 반등을 하면서 유통 부분 마진도 반등하게 될 전망이라고 하네요. 네, 상반기 동사의 외형 성장에 기여한 항공화물 및 컨테이너 운임 강세는 3분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요. 다만 반도체 수급 개선으로 인해서 완성차 생산이 재개되면서 2분기와 같은 스팟 영업은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물론 장기 계약 물동량 회복과 원달러 환율 반등이 동사의 이익 레벨을 지지할 전망이라고 하네요. 올해 이익 추정치 상향을 반영하면서 목표 주가를 26.4% 상향 조정한 23만 원으로 제시한다고 합니다. 현재 주가는 21만 1,000원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OTT 기업들과 많은 연관이 있는 컨텐츠 기업이죠. 덱스터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키움증권의 이남수님, 이한결님의 리포트를 참고했습니다. 네, 미디어 콘텐츠 부분의 투자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뉜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신규 제작 시설과 같은 하드웨어 부분, 그리고 감독, PD, 작가 등 제작 관련 인적 소프트웨어 부분, 그리고 제작 역량 확보를 위한 원천 IP 및 VFX, 기술력 등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고요. 동사는 올해 버추얼 스튜디오에 대한 신규 시설 투자로 46억 원, 그리고 OTT용 DI 및 음향 스튜디오 라인 증설 투자로 25억 원 등 선제적 투자 계획을 잇따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내 최대 그리고 최고의 VFX 스튜디오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OTT를 통한 글로벌 파트너십 확장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하는데요. 독보적인 퀄리티의 VFX 및 영상, 음향 보정 부분은 수주 확대의 프로젝트별 마진 개선도 함께 동반될 것으로 보여서 동사의 탄탄한
성장 기본기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적어 주셨습니다. 동사는 크레마 월드와이드와 업무 협약을 통해서 쇼폰 커머스 콘텐츠 공동 제작, 그리고 메타버스 기반 실감형 콘텐츠 투자 등 기존 영화 부분 제작의 광고와 쇼폰 콘텐츠 분야를 추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영화 부분의 압도적인 원천 IP는 양질의 콘텐츠 풀을 더욱 선순환 구조를 띌 것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영화와 광고 콘텐츠 제작을 확보한 동사는 드라마 제작 부분을 확보할 경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VFX, DI, 음향 보정 기술과 접목하여서 기존 미디어 및 메타버스 콘텐츠로 시너지가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현재 VFX 부분을 보유한 국내 미디어 업체들은 제작 역량 다양화를 위해서 국내외 OTT 수주 확장 전략을 펼치며 성장하고 있죠. 국내 최고의 VFX 기술력을 보유한 이 덱스터도 경쟁력 강화에 주목할 시점이라고 합니다. 2021년은 VFX 성장, 그리고 부분적 영화 개봉 등에 의해 매출액 431억 원, 영업이익 53억 원을 기록해서 전년 대비 성장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또한 국내 영화 시장은 단기적 콘텐츠 재개와 함께 단계적 회복력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히트레이쇼 제고를 위한 대작, 투자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서 동사가 보유한 제작과 기술 서비스 두 부분의 지속적인 수혜를 예상한다고 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리포트는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좋은 리포트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